안녕하십니까? 미래와 희망 TV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나라의 이익을 대변하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 외국의 그림자가 깊숙이 드리워져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인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을 상대로 중국이 얼마나 치밀하고 집요하게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는지, 그 충격적인 실태를 FBI와 미 법무부가 공개한 실제 사건들을 바탕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우리가 알던 국제관계의 이면에 얼마나 거대한 공작이 숨어 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미국과 중국 세계 지투라 불리는 두 강대국의 경쟁은 무역, 기술, 군사 분야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DC의 정치판일지도 모릅니다. 중국은 미국 내에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정치 세력을 키우고 미국의 정책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전략을 오랫동안 구사해왔습니다. 그 핵심에는 바로 중국 공산당의 비밀스러운 조직, 통일전선 공작부가 있습니다. 통일전선 이름만 들어서는 연합이나 협력을 추구하는 평화로운 단체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전혀 다릅니다. 마오쩌둥이 혁명 승리의 3대 보물 중 하나로 꼽았을 만큼 강력한 무기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통일전선은 정면으로 쳐들어오는 군대가 아닙니다. 대신 적의 영토 곳곳에 수많은 씨앗을 몰래 심는 정원사와 같습니다. 어떤 씨앗은 학자가 되고 어떤 씨앗은 사업가가, 또 어떤 씨앗은 유망한 정치인이 됩니다.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 마침내 거대한 숲을 이루어 그 땅 전체를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전선 전략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단발성 로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치인, 교수, 언론인, 교민단체장, 학생 리더 등 사회 각계각층의 유력 인사들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합니다. 함께 식사를 하고 호화로운 중국 여행에 초청하며 사업적 편의를 봐줍니다. 그렇게 10년, 20년에 걸쳐 은밀한 친중 네트워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전략의 선봉에 섰던 것이 바로 한때 미국 전역의 대학 캠퍼스를 뒤덮었던 공자학원입니다. 이름만 보면 중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순수한 교육기관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미국 학생들이 공자학원을 통해 중국어를 배우고 중국 문화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포장지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와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며 철저히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는 내용만을 가르쳤습니다. 테난먼 사태, 티베트나 위구르 인권 문제, 대만 독립과 같은 민감한 주제는 토론조차 금지되었습니다. 중국을 비판하는 교수는 강단에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미래 리더가 될 젊은이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친중적인 시각을 심으려는 정교하게 설계된 소프트 파워 침투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문화 교류라는 이름 아래 학문의 자유라는 미국의 핵심 가치를 좀먹고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위험성을 깨달은 미국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2018년부터 연방정부와 대학들이 연이어 공자학원 폐쇄 조치에 나섰고 한때 100개가 넘었던 공자학원은 현재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많은 미국 젊은이들의 머릿속에 심어진 생각의 씨앗까지 모두 파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문화와 교육이라는 부드러운 방식의 침투는 때로는 훨씬 더 대담하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진화합니다. 바로 사람을 직접 공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2020년 미국을 발칵 뒤집어 놓은 한 여성의 이름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크리스틴 팡, 중국 이름은 팡팡입니다. 2010년대 초반 캘리포니아의 대학생이었던 팡팡은 놀라운 친화력과 매력으로 정치계에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각종 정치 행사에 나타나 자원봉사를 하고 선거 캠프에서 모금 활동을 도우며 젊고 유망한 정치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특히 시장, 시의원 등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한 잠재적 미래 거물들이 그녀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녀와 교류했던 인물 중에는 훗날 연방 하원 의원이 되어 정보위원회에까지 들어간 에릭 스워렐 같은 인물도 있었습니다. FBI의 조사에 따르면 팡팡은 중국 국가안전부 MSS,
즉 중국의 핵심 정보기관과 연계되어 활동한 것으로 강력히 의심되었습니다. 그녀의 수법은 전형적인 관계 구축이었습니다. 선거 자금을 모아주고 유력 인사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를 주선하며 때로는 그 이상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이들을 장기적으로 친중 성향의 정치인으로 육성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일전선 전략의 무서운 점입니다. 당장의 정보를 빼내는 것보다 10년, 20년 뒤에 미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놓는 것. 훨씬 더 파괴적인 장기 투자입니다. 팡팡 사건은 2015년 FBI가 대간첩 수사에 착수하면서 덜미를 잡혔고 그녀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급히 미국을 떠났습니다. 비록 그녀가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중국이 미국의 정치 시스템, 가장 깊숙한 곳까지 어떻게 파고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충격적인 사례로 남았습니다. 팡팡 사건 이후 미국 법무부는 중국의 그림자를 향해 본격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외국 대리인 등록법, 일명 FARA 위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FARA는 다른 나라 정부를 위해 미국 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반드시 법무부에 자신의 신분과 활동, 내역,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법입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몰래 활동하다 적발되면 간첩 행위에 준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미 법무부는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활동한 수많은 사람들을 기소했습니다. 그들의 혐의는 다양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반중 인사들을 감시하고 협박하는 여우 사냥 작전을 벌인 비밀 경찰 조직원들, 뉴욕과 캘리포니아의 지방선거에 몰래 개입하여 친중 후보를 당선시키려 한 공작원, 미국 군사 기밀을 빼내려 한 혐의로 체포된 중국계 엔지니어들까지. 이러한 사례들은 중국의 공작이 더 이상 소문이나 의혹의 수준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것은 미국의 주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미국 사법 시스템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2024년 캘리포니아에서 벌어진 야오닝순 사건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그는 한 시의회 선거에 직접 관여하며 선거운동을 관리하고 후보자에게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과시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다 FBI에 체포되었습니다. 이는 연방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삶과 가장 가까운 지방, 정치 무대까지 중국의 손길이 뻗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확대는 사람과 정치를 넘어 미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의 심장부, 바로 대학으로까지 향합니다. 공자학원이 폐쇄되자 중국은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막대한 규모의 기부금과 연구자금입니다. 미 의회와 교육부의 조사 결과 지난 10년간 중국과 관련된 개인이나 기업, 단체로부터 수억,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같은 최고의 명문 대학들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이 자금의 상당수가 제대로 신고되지 않았거나 그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장학금, 연구소 설립, 공동 연구 프로젝트라는 합법적인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돈의 최종 출처는 중국 정부나 공산당과 연계된 기업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은 결코 순수한 기부가 아닙니다. 대학의 특정 연구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중국의 비판적인 학자들의 목소리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미국의 첨단 기술과 연구 결과를 우회적으로 빼내가려는 목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보 당국의 판단입니다. 결국 미국의 심장부를 향한 중국의 공작은 입체적이고 복합적입니다. 통일전선이라는 큰 그림 아래 문화공자학원, 정치 팡팡 사건, 법률 FARA 위반, 학문 대학 기부 등 모든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거대한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전방위적 공세에 미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미국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좌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중국 공산당에 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일 청문회를 열고 중국의 위협 실태를 대중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FBI는 차이나 이니셔티브와 같은 특별수사 프로그램을 가동해 스파이와 불법 대리인들을 강력하게 색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매우 어렵습니다. 합법적인 로비와 문화교류, 경제활동의 경계선에 교묘하게 숨어들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중국계라는 이유로 또는 중국과 교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군가를 친중파나 스파이로 낙인 찍는 것은 매우 위험한 마녀사냥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사회는 지금 민주주의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약점을 파고드는 외부의 위협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라는 거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과연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사용하는 이 정교하고 집요한 영향력 확대 전략을 과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우리에게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정치, 경제, 문화, 학계 곳곳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세력은 없는지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눈으로 감시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 외국 자본의 흐름에 대한 철저한 감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려는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래와 희망 TV는 앞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사실과 팩트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